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신목중학교 소통동안입니다. 네, 오늘은 아두이노 첫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아두이노 보드와 브레드보드 그리고 기본적인 아두이노 회로를 만드는 법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고 LED를 켜는 회로를 한번 함께 구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아두이노 보드의 기초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다 보니 개념 설명이 조금 많을 것 같으니 미리 참고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설명을 진행하기 전에 우선 우리가 받았던 이 책을 준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두이노 키트를 준비해 주세요. 이 아두이노 키트를 다 준비하실 필요는 없고요. 필요한 것만 몇 개 꺼내서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럼 오늘 필요한 게 무엇이냐 하니 이렇게 여러 가지 색깔이 있는 LED를 준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얇은 막대같이 생긴 이런 저항을 준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긴 검정색 케이블을 하나 준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구멍이 뽕뽕뽕뽕 뚫려 있는 브레드보드를 준비해 주시면 되는데 이 두 개의 브레드보드, 두 개가 모두 브레드보드인데요. 우리는 이 중에서 큰 거를 사용할 거니 이 큰 거를 준비해 주세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아두이노 회로를 구성할 때 쓸 수 있는 전선을 이렇게 준비해 주세요. 참고로 우리가 오늘 쓸 전선 같은 경우는 전선 이렇게 묶여져 있는 전선보다는 하나하나 떨어져 있는 전선이 편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케이블 타이도 묶여져 있는 이 전선만 사용할 예정입니다. 네, 그럼 이렇게 재료 준비를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말씀을 안 드렸는데 이렇게 아두이노 우노 보드를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럼 이제 교재를 보고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재 10페이지부터가 시작인데요. 우선 이 마이크로 컨트롤러 같은 경우는 무엇을 말하냐 하면은 아주 간단하게만 설명할 텐데요. 이 아두이노 중심부에 있어서 컴퓨터 코드를 받아서 아두이노를 제어하는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넘어가 주세요. 네, 그 다음에 오픈소스 하드웨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요. 오픈소스 하드웨어가 뭐냐 하니 이 오픈소스 하드웨어 같은 경우는 어, 이게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모든 사람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뭐 호환 제품이라든지 아니면은 이 아두이노 하드웨어에 맞는 그런 펌웨어를 제작하는 게 비교적 자유롭겠죠? 네, 이것 같은 경우 그렇게 중요한 개념은 아니니 빠르게 넘어가 주세요. 네, 다음은 아두이노의 종류인데요. 아두이노에는 지금 사진에 보다시피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 왼쪽에 오른쪽에 보면은 아두이노 우노, 메가, 나노와 같이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실제로는 이거보다 아두이노 보드 종류는 더 많습니다. 그러면은 이 아두이노 보드 종류에 따라서 무슨 차이가 있냐 하면은 우선 가장 크게 보이는 차이는 크기 차이죠. 네, 맞습니다. 여러분이 제작하려는 사문 인터넷에 맞춰서 이 맞는 보드를 사용하면 되는데요. 주로 우리가 아두이노 실습을 할 때는 이 아두이노 우노를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사문 인터넷을 만들 때는 아두이노 나노나 아니면 아두이노 미니 같은 거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아무래도 사문 인터넷을 만들 때 큰 사문 인터넷을 만들어서 많은 양의 전선을 아두이노 보드에 연결해야 하는 경우는 이렇게 핀이 많은 아두이노 메가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것 또한 이렇게 정사각형과 거의 가까운 아두이노 우노 보드입니다. 네, 여기 우노라고 써져 있는 게 보이시죠? 아두이노 사용 방법에 대해서는 차차 설명해 드릴 예정이니 잠깐 넘어가겠습니다. 왜 안 되지? 영상이 매끄럽지 못했네요. 죄송합니다. 네, 그럼 이제 전기전자 시작하기 단어로 넘어가 볼 텐데요. 우선 교류전류와 진유전기 같은 경우는 별다른 내용은 없으니 넘어가도록 하고 전기의 원리는 그냥 원자 핵이 있는데 이 원자 핵과는 다른 전하를 띤 마이너스 즉 마이너스 전하를 띤 전자가 이동해서 만들어지고 이런 전기 같은 경우는 뭐 구리나든지 금 같은 도체에서만 가능하다라는 것을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그 다음에 전기의 성질인데요. 이 전기의 성질 같은 경우는 과학책에 나왔던 내용이기 때문에 별로 언급하지 않고 지나가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오매 법칙부터 간단히 복습을 해보고 넘어갈 텐데요. 이것 또한 중학교 2학년 과학책
기준으로 이미 나온 내용이기 때문에 아주 간단히 설명을 하겠습니다. 네, 오음의 법칙은 V는 IR이죠. 전압은 전류 곱하기 저항이다 라는 거고요. 이거를 다시 정리하면은 뭐 R은 I분의 V, I는 R분의 V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네, 그 다음에 전압에 저항이 있을 때 전압이 어떻게 분배되는지도 이렇게 오음의 법칙을 이용해서 구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 6V 전지가 있고 여기 2옴짜리 저항이 하나, 그리고 여기에 4옴짜리 저항이 두 개 이렇게 직렬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할 때 얘가 6V인데 지금 얘네 두 개의 비가 1대2죠. 따라서 이 6V가 1대2로 분배되어 여기가 2V가 걸리고 여기가 4V가 걸리게 되는 것도 이렇게 V는 IR이라는 오음의 법칙을 통해서 쉽게 알아낼 수가 있겠죠. 네, 방금 전에 직렬 연결이라는 말이 나왔었는데요. 그러면은 이제 직렬 연결과 병렬 연결의 차이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우선 직렬 연결 같은 경우는 어떤 연결이나 하니 이렇게 저항이 이렇게 일자로 이렇게 쭉 연결되어 있는 이런 연결을 말합니다. 참고로 아두이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로 전지 같은 경우는 뭐 일정한 전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직렬이나 병렬을 그렇게 고려를 하지는 않고요. 아두이노에서 고려해야 할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저항이 직렬로 연결되어 있냐 병렬로 연결되어 있냐라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저항의 병렬 연결과 저항의 직렬 연결을 나누어서 살펴볼 예정입니다. 네. 이렇게 저항의 직렬 연결과 그림은 안 그렸군요. 죄송합니다. 병렬 연결은 이렇게 두 개가 나란히 연결되어 있는 형태를 나타내는 거죠. 그러면은 이렇게 연결했을 때 무슨 특징이 있냐 하니 우선 여러분들이 다 알다시피 직렬 연결했을 때는 흐르는 전류의 세기가 같아요. 전류가 동일하기 때문에 전류계는 직렬을 연결하는 것도 알고 계시죠? 반대로 전압계는 병렬을 연결하고 이때 여기를 A옴, 여기를 B옴이라고 하면은 이 도선에서 전체 저항 R은 A 플러스 B 옴이 됩니다. 네, 그 다음 병렬 연결인데요. 병렬 연결은 다 알다시피 전압이 동일하죠. 전압이 동일하다는 건 무슨 뜻이냐? 여기에 걸리는 전압하고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 동일하다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또 무슨 특징이 있냐면은 여기를 A옴, 여기를 B옴이라고 했을 때 전체 저항 R은 E 플러스 B분의 AB옴이다 라는 성질이 있는데요. 이 식이 어떻게 나온 거냐 하니 R분의 1은 A분의 1 플러스 B분의 1 이렇게 해서 나오게 된 거라는 것을 여러분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혼합 연결로 예제 하나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냥 합성 저항 구하는 거를 한번 해볼게요. 여기에 3옴이 있고요. 이게 병렬로 다시 들어가서 2옴짜리 하나하고 4옴짜리 하나가 있다고 칩시다. 네, 그러면은 이 회로의 전체 저항은 과연 얼마일까요? 네, 이럴 때는 어떻게 푸냐 하면은 먼저 병렬부터 풀어줍니다. 여기를 잘라놓고 보자면은 이 구역을 제가 지금 점선으로 표시한 이렇게 병렬로 연결된 부분을 A라고 할게요. 그러면 첫 번째 A에서 전체 저항 R1은 A 플러스 B분의 AB니까 2 플러스 4분의 2 곱하기 4는 8이 되어서 3분의 4가 되겠죠. 네, 이게 이 A 부분에서 3분의 4옴의 전체 저항을 갖는다는 소리인데요. 그러면 이 회로를 조금 변형해보자 하면은 결국 전체 전압 같은 경우는 이 회로랑 지금 같은 거겠죠. 그럼 직렬 연결에서는 단순하게 조하면 되니까 정답은 3분의 13옴이네요.
네, 이렇게 오매 법칙과 그리고 병렬 연결, 직렬 연결의 특징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저항이 같이 연결되어 있는 회로에서도 전압과 전체 저항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중요한 개념이 나오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교과서에 나오지 않았고 가장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좀 자세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압 강화입니다. 그 개념은 전압 강화가 뭐냐 하니 의미상으로 해석해보면은 전압이 그냥 강화되는 거예요. 즉 전압이 내려가는 거예요. 5V였던 전압이 갑자기 3V가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그냥 멀쩡히 5V였던 애가 그냥 3V가 될 리가 없죠. 이때는 저항이 전압을 낮추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즉 저항이 전압을 까먹는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해보자고 하면은 조금 원자의 개념에서 원자의 입장에서 설명을 해볼게요. 여기 뭐 플러스가 있고요. 원자핵이겠죠. 그냥 도선을 이렇게 표현을 해볼게요. 이게 도선이에요. 지금 이쪽으로 가는 게. 이렇게 표현을 해보면은 참고로 도선도 저항의 한 종류인 건 아시죠? 전자가 이렇게 여기서 와가지고 얘네 둘 사이를 막 이렇게 초당 몇백만 분씩 통과를 해서 진화를 가겠죠. 그게 전류가 흐르는 거니까. 근데 지금 보면은 얘 원자핵이 크기가 있잖아요. 이 원자핵의 크기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이 원자 간 또는 분자 간의 인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또는 분자 간의 인력 또는 청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이렇게 전자가 지나가면서 그냥 슝 지나가면 좋은데 그러지 못하고 중간에 이렇게 휘거나 아니면은 딴 데로 가거나 하면서 전류의 세기가 줄어들 뿐더러 이 속도도 느려지는데요. 이거를 총 정리를 하자면은 결국 전압이 감소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전류를 흐르게 하는 힘이 감소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좀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교과서에 나왔던 물레방아 그림을 그대로 그려볼 텐데요. 여기가 이렇게 펌프가 있고요. 교과서에서 물이 이렇게 흐르고 있었죠. 펌프에서 다시 나온 물이 이렇게 흐르고 네, 이게 1번 상황이라고 가정을 해보고 그냥 펌프로 끌어올린 물이 쭉 밑으로 내려가가지고 바로 다시 펌프로 들어가는 경우를 생각해보고요. 그 다음 두 번째도 이렇게 펌프에서 끌어올린 물이 지나를 가다가 저항이라는 것을 만나서 즉 물레방아를 이렇게 만나서 물레방아에 한번 부딪혀서 물레방아를 돌린 다음에 펌프로 돌아가는 경우를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은 에너지 보존 법칙에 따라서 여기서 펌프가 운동 에너지를 써서 물에다가 위치 에너지를 전달을 해주면은 그게 전압이 되겠죠. 왜냐? 전류를 흐를 수 있게 하는 힘이 결국 위치 에너지랑 비슷한 거니까. 그러면은 이 위치 에너지를 사용해서 이 부분에서 쫙 내려가면서 전류가 흐르게 되겠죠. 근데 여기서 뭐 중력이라든지 아니면 마찰력 같은 걸 싹 다 무시하면 중력은 무시하면 안 되죠. 마찰력을 싹 다 무시하면은 에너지의 손실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전압이 줄어들거나 아니면은 뭐 전류의 세기가 약해지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지금 물레방아가 있죠. 네,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께 질문을 드려볼게요. 같은 크기의 공이 있어요. 그냥 내려가는 게 빠를까요? 아니면은 중간에 나무 토막을 한번 맞고 다시 내려가는 게 빠를까요? 네, 정답은 바로 그냥 내려가는 게 빠르죠. 이거 왜일까요?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는 바로 이렇게 나무 토막에 부딪히면은 에너지가 손실이 일어날 뿐더러 어, 에너지가 손실이 일어나는 게 맞죠. 에너지가 손실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속도가 느려진다 이렇게도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펌프로 끌어올린 물이 여기까지 위치 에너지를 가지고 여기서 왔는데 이렇게 운동 에너지를 전환하는 과정에서 저항을 만나면서 얘가 전류를 흐르게 할 수 있는 에너지 즉 전압을 잃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보다
여기서가 전압이 약해지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사실 도선에서 전류가 흐를 때는 항상 이렇게 밑으로만 흐르는 건 아니기 때문에 위치 에너지 개념을 끌어와서 설명을 하긴 했지만 위치 에너지가 있는 건 아닌 것을 참고해 주세요. 네, 전압 강화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일어나는 거다 대충 감만 잡으시면 되고요. 네, 그럼 직접 이제 예제를 통해서 한번 전압 강화를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가장 알아두면 좋은 건데요. LED 같은 경우는요. 즉 우리가 썼던 이 LED 같은 경우는요. 하나를 연결할 때마다 하나를 연결할 때마다 2V만큼 전압이 감소합니다. 네, 2V만큼 전압이 감소하고요. 그러면은 뭐 이렇게 전지를 연결해서 여기에 LED가 있다고 치면은 참고로 아두이노 전격 장압은 5V이고요. 5V가 이렇게 가다가 LED를 만나면은 2V만큼 얘가 다운이 돼서 여기서는 3V가 될 거고요. 이렇게 쭉 3V가 돼서 가다가 다시 이 끝부분에서 3V 형태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데요. 지금 이 회로도 같은 경우는 여기가 전지가 있죠. 전지가 있기 때문에 3V도 들어가도 똑같이 5V도 나오기 때문에 전압 강화가 별로 의미가 없는데요. 전압 강화가 의미가 있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첫 번째도 LED가 이렇게 엄청 많이 연결이 돼 있어가지고 LED인데 그림이 이상하네요. 여기서 5V가 들어왔는데 여기서 2V 까먹고 3V 남고 여기서 1V 남고 여기서 2V 써야 되는데 1V밖에 없네 해서 1V를 다 쓰고 0V가 되는 경우 이럴 때는 전압이 0V이기 때문에 전류가 흐르지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전압 강화가 너무 많이 일어나서 전류가 흐르지 않는 경우고요. 두 번째 경우는요. 전지 같은 경우는 여기가 마이너스 여기가 플러스고 이게 하나잖아요. 근데 마이너스하고 플러스가 이렇게 다른 경우 의미가 있습니다. 마이너스와 연결된 부분하고 플러스 부분이 다를 경우가 의미가 있는데 바로 이 경우가 아두이노 보드의 경우입니다. 아두이노 보드에서는 왜 전압 강화가 의미가 있냐 하면은 여기 뭐 LED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을 때 이거 병렬 아니에요. 직렬이에요. 5V를 이렇게 걸어주면은 여기서 3V만큼 다운을 시키고 쭉 들어가서 이렇게 전류를 받아주는 여기 부분을 GND라고 해서 그라운드라고 할 텐데요. 이따가 다루게 될 겁니다. 네, 이 부분에서는 최종적으로 3V의 전압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사실 이 그라운드 부분 같은 경우는 5V 전압이 그대로 들어가면 고장이 나게 돼요. 그래서 전압 강화를 해서 몇 볼트의 전압이 들어가냐에 따라서 그게 의미가 있을 수 있고요. 사실 뭐 전압이 높다고 해서 그렇게까지 고장나는 건 아닌데 문제는 바로 전압이 높으면은 지금 저항이 일정하기 때문에 전류도 세지겠죠. 전류가 세지면서 과전류가 흐르면서 이 아두이노 보드가 충분히 고장이 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전압 강화를 잘 생각해서 여기에 과전류가 흐르지 않도록 여기에 저항을 몇 개를 더 연결해 주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좀 예를 들어볼게요. 뭐 플러스에서 5V의 전압이 나와서 LED를 만나서 LED가 2V만큼 다운시키고 여기서 3V가 남았다고 칩시다. 그래서 이렇게 쭉쭉쭉쭉쭉쭉 가다가 아두이노의 마이너스 부분에 이렇게 도착을 해야 될 텐데요. 그때 이 마이너스 부분에는 0.015 밀리암페어 정도의 전류가 흘러주는 게 가장 좋고요. 그 이상의 전류가 흐르면 고장 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하냐? 지금 이 3V가 3V 전류가 흐르는데 사실 이 도선의 저항을 무시하면은 여기다 저항을 하나 걸어주게 되면은 V는 IR에 의해서 전류가 조정될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은 여기에 전류를 0.015mA만큼 흐르게 하고 싶다.
0.02도 밀리암페어가 아니죠. 0.02도 암페어죠. 이렇게 0.02도 암페어만큼 전류를 흐르게 하고 싶다 하면은 옴의 법칙을 사용해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바로 V는 IR인데요. 여기다 대입을 해보면 지금 전압이 3V죠. 여기서 원래 5V였는데 얘가 2V만큼 다운시켰으니까 남은 전압은 3V고 지금 저항의 크기 얼마 연결해야 되는지 모르죠. 모르기 때문에 그냥 변수 R로 두겠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얼마의 전류가 흘러야 하냐 0.015 밀리 암페어가 흘러야 되는데요. 이를 계산해보면은 R은 200옴이 나오게 됩니다. 네, R은 이렇게 200옴이 나오게 되기 때문에 과전류가 흐르지 않게 하려면은 LED 하나를 연결하는 기준으로 200옴의 저항을 연결하면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 이론인데요. 아마 이 부분이 좀 지겨우실 거예요. 전압 강화가 잘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고, 그래도 마지막까지 한번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네, 전압 강화도 병렬을 연결했을 때와 직렬을 연결했을 때가 차이가 있는데요. 그냥 LED를 그려야 되는데 이렇게 저항을 그릴게요. 이 지금 저항 표시한 게 LED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LED를 병렬을 연결하게 됐을 때는 어떻게 되냐면요. 여기서 2V 전압 강화가 일어나고 여기서 2V 전압 강화가 일어나는데요. 결과적으로는 흐르는 전압이 같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전압도 뭐 5V가 흘렀다면 3V도 같고 다시 합쳐져서 3V가 됩니다. 즉 아무리 많이 연결해도 이 2V 전압 하나를 강화한 것만큼의 효과가 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뭐 3개를 연결을 해도 LED 3개를 연결을 해도 LED 하나의 양이 2V만큼만 전압 강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LED를 연결할 때는 특히 여러 개를 연결할 때는 이렇게 병렬로 연결해 주는 것이 좋고요. 만약에 병렬 연결이 안 된다 하면 직렬 연결을 하면 되는데 직렬 연결을 하게 되면 아까 잠깐 설명드렸다시피 여기서 5V가 들어갔는데 얘가 3V를 낮추고요. 다시 또 얘가 2V를 낮춰서 1V가 됩니다. 그래서 직렬로 연결할 때는 LED를 이렇게 3개만 연결을 해도 빛이 안 들어오는데요. 이를 참고해서 LED를 여러 개를 연결할 때는 직렬로 연결하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LED를 여러 개 연결할 때는 웬만하면 병렬로 연결해야겠다라는 것 정도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전압 강화라는 개념을 설명한 가장 큰 이유는 뭐 이렇게 막 직렬로 저항을 여러 개로 연결을 하면은 전류가 안 통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뭐 여러분께 알려드리기 위해서 설명한 거고요. 그 다음에 어떤 전압 강화가 얼마만큼 일어나냐에 따라서 어떤 저항을 선택해야 할지 계산하는 것에 대해서 간단히 알려드리려고 설명을 했는데 사실 뭐 조도 센서 같은 거를 쓸 때 몇 볼트를 저항을 사용해야 하는가 대해서는 뭐 저도 할 때는 그냥 유튜브라든지 아니면 뭐 구글에 찾아보면서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럼 이제 드디어 이 지겨운 전기전자 이론을 끝내고 아두이노 보드의 역할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아두이노 보드 설명에 대해서 시작해 볼 텐데요. 지금 아두이노 보드에 보시면요. 이렇게 전선을 연결할 수 있는 부분이 보이는데 양 끝에 이렇게 전선을 꽂으면 이렇게 꽂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이 총 한 25개 정도 되어 보이는데요. 정확한 개수는 뭐 세보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뽕뽕뽕 구멍이 뚫려 있어서 전선이 연결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는 크게 그냥 아무런 의미가 없는 핀, 그리고 사용하지 않는 핀, 그리고 우리가 사용해야 할 4가지 핀, 종류의 핀이 있는데요. 지금 보면 이렇게 이름이 없는 핀들도 있죠. 예를 들어서 맨 지금 위쪽에 보이는 이렇게 핀이 꽂는 곳이 많은 쪽에 끝에 2번째 핀이라든지 이런 핀들이 있는데 이런 핀들 같은 경우는 그냥 사용을 안 하기 때문에 무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사용을 안 하는 핀이 맨 위에 있는 AREF 이 핀도 우리가 아두이노를 쓸 때 웬만하면 잘 사용을 안 합니다. 그래서 설명을 안 하고요. 네, 그러면은 나머지 핀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볼 텐데요. 네, 우선 크게 4가지로 분리를 해볼게요. 전원 핀, 그 다음에 디지털,
아날로그, 네, 이렇게 분류를 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분류를 했지만 또 하나가 더 있어요, 사실. 바로 디지털 아날로그 겸용 핀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먼저 전원핀부터 설명을 할 텐데요. 아두이노에서 전원핀은 총 두 개가 있습니다. 전원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전압이 써져 있는 이 핀인데요. 여기 보면은 3V, 3.3V하고 5V라고 써져 있는 핀이 있을 겁니다. 이 핀이 바로 전원핀입니다. 그럼 전원핀이 하는 일은 뭐냐? 전원핀이 하는 건 진짜 별거 없습니다. 아두이노에서 이렇게 전기가 찌직하고 들어오면은 그냥 아두이노 이 전기가 끊길 때까지 계속 켜져 있습니다. 계속 이렇게 교류전류를 흘려보내주고요. 그냥 전류를 흘려보내주고요. 아두이노가 꺼지면 그냥 동시에 같이 꺼집니다. 이 핀 같은 경우는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해서 뭐 어떻게 건들 수 있는 그런 게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뭘 하냐면은 하드웨어 어떤 사문 인터넷을 만든다고 칠 때 그 사문 인터넷이 동작을 할 때 항상 켜져 있어야 하는 것들을 이 5V 핀에 많이 연결을 해줍니다. 네, 다음은 이제 그라운드 핀에 대해서 설명을 해줄 텐데요. 그라운드 핀은 이렇게 GND라고 써져 있는 이 핀이에요. 지금 보면은 이렇게 맨 위에 써져 있는 것에 이, 어, 지금 제 기준으로 왼쪽에서 네 번째 핀이 또 있고요. 그 다음에, 밑에서 이 5V 핀 밑에 GND라고 써져 있는 그라운드 핀이 총 두 개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이처럼 아두이노 우노 보드에서는 그라운드 핀이 총 3개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그라운드 핀은 무엇을 하는 거냐 하니, 우리가 뭐 5V 핀이라든지 디지털 핀에서는 전류를 내보내줌으로써 LED라든지 어떤 센서를 작동시키는데요. 우리 여러분이 전기 회로를 배우셨겠지만 전기 회로에서는 항상 플러스가 있으면 마이너스도 있어야겠죠. 네, 5V라든지 제가 나중에 설명드릴 디지털 핀은 이 플러스 핀이고요. 그 다음으로 이렇게 뭐 센서가라든지 아니면은 LED를 거쳐서 여기서 전압관가 좀 되겠죠. 마이너스가 있는 부분으로 가야 되는데요. 이 마이너스 부분이 바로 그라운드 부분입니다. 네, 여기서 알 수 있다시피 이렇게 어떤 센서라든지 어떤 하드웨어를 연결할 때 하나당 그라운드 핀이 하나가 필요하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그러면은 우리가 아두이노 우노 보드에서는 그라운드 핀이 단 3개밖에 없는데 그러면은 뭐 이 아두이노 우노 보드는 그라운드 핀에다가 3개니까 LED를 3개 연결하면 더 이상 연결을 못하는 걸까요? 네, 정답은 아닙니다. 이렇게 그라운드 핀에서 어떻게 처리를 하냐면요. 그라운드 핀에서 브레드보드라는 것에 연결을 해서 브레드보드에 마이너스에 연결을 하면요. 이렇게 쫑뽕뽕뽕뽕뽕뽕뽕뽕뽕뽕뽕뽕뽕 해가지고 한 60개쯤 되는 구멍으로 확장이 돼요. 즉 60개를 병렬 연결을 해서 마이너스 들어오는 것으로 사용을 한다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병렬 연결을 하게 되면은 굉장히 많은 전선들을 이 그라운드 핀에다가 연결을 할 수 있고 그에 따라서 거의 그라운드 핀 때문에 연결하는 하드웨어의 개수는 제한이 없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그라운드는 마이너스 역할을 하고 나갔다가 들어오는 전기를 받아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라운드 같은 경우는 그냥 전기 회로의 구성 요소부터 동작을 하는 것이 사실상 이 전원 핀인 5V나 3.3V 전원 핀보다도 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이 핀 역시 우리가 뭐 어떤 프로그래밍을 한다고 해서 조작을 할 수 있는 핀은 아니고 그냥 회로를 연결할 때 전기를 통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핀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지금부터는 디지털 핀과 아날로그 핀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지금부터 알아볼 이 디지털 핀과 아날로그 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 아두이노 프로그램의 이 마이크로 컨트롤러라고 부르는 이 부분에 프로그램을 넣어서 이거를 조작할 수 있는 핀입니다. 그럼 디지털 핀과 아날로그 핀의 각각의 차이점을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제가 여러분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이 세상에 TV가 단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디지털 TV와 아날로그 TV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 TV를 하나 골라야 된다면은 여러분은 어떤 TV를 고르시겠습니까? 뭐 당연히 디지털 TV죠. 그러면은 비슷한 용어로 똑같은 질문이 아니라 똑같을 것 같은 질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아두이노를 할 때 디지털 핀과 아날로그 핀 중에서 반드시 하나만 해야 하는 상황이 온다면 여러분은 어떤 핀을 사용하실 것 같나요? 디지털이라고 답하는 순간 아두이노는 별게 아니라 그냥 온오프 스위치에 불과한 뿐입니다. 우리가 아두이노에서 센서를 다룰 수 있고 어떤 값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아날로그 핀 때문인데요. 사실 디지털 하면 아날로그보다 더 세련돼 있고 기능도 많을 것 같지만 단순한 거는 디지털이 더 단순합니다. 아두이노에서만요. 네, 그럼 디지털 핀이 하는 역할은 무엇이냐 하니 디지털 핀은 단순히 ON하고 OFF를 담당합니다. 즉, 프로그램에서 어떤 명령어를 받으면요 전기를 흘려보내기 시작하다가 특정 명령어를 받으면요 흘려보내는 전기를 멈춥니다. 예를 들어서 뭐 LED를 연결할 때 LED를 켰다 껐다 하는 이런 작업을 수행하겠죠. 그 다음에 아날로그 핀 같은 경우는 두 가지 역할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아웃풋으로서의 역할입니다. 아이고, 스펠링이 틀렸네요. 아웃풋으로서의 역할은 무엇이냐 하니 전류를 흘려보내주는 역할, 즉 전기를 흐르게 하는 역할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아날로그 핀이 아웃풋으로서 역할을 할 때는 전류의 세기를 조절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LED를 이 아날로그 핀에 연결을 한다고 하면은 아날로그 핀에서는 이 LED에 흘려줄 전류의 세기를 조절해서 LED의 밝기를 조절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의 반면에서 이 디지털 핀으로 연결을 하게 된다면은 밝기 조절 그런 거 없이 껐다 켰다 정도만 할 수 있는 그런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인풋으로서의 역할인데요. 이 인풋으로서의 역할 같은 경우는 어떤 역할이냐 하니 값을 받는 역할입니다. 값을 받는 역할, 어떤 역할인지 좀 의아해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우리가 사전에 센서에 대해서 한번 다뤘던 적이 있는데요. 어떤 센서가 특정 조건이 됐을 때는 특정 값을 이렇게 프로그램에게 전달을 하게 되게 되는데요. 이것이 바로 아날로그 핀을 이용해서 센서가 프로그램에게 정보를 전달을 합니다. 아날로그 핀의 인풋으로서의 역할 같은 경우는 어떻게 작동을 하냐 하니 주로 센서에서 작동을 하는데요. 뭐라고 해볼까요? 아, 뭐 이렇게 초음파 센서가 있다고 칩시다. 초음파 센서는 뭐 대충 이렇게 생겼어요. 네, 대충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서 뭘 하냐면은 초음파 센서가 이 거리에 따라서 센서 값을 반환을 하는 건데 여기도 전기가 들어오고요. 뭐 여기는 뭐 하는 핀인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여기로 전기가 들어왔다가 여기로 나갑니다. 그리고 여기를 통해서 이렇게 인식한 값을 전달을 하는데요. 이렇게 인식한 값을 전달을 해서 이렇게 아날로그 핀에 보내게 되면은 아날로그 핀이 이 값을 받아들여서 마이크로 컨트롤러에 전달을 하고 그 값이 프로그램으로서 전달이 되는 역할입니다. 즉 인풋핀 같은 경우는 어떤 센서 같은 것들을 연결할 때 그 센서에서 값을 받아오는 역할을 할 수 있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센서가 197이라는 값을 리턴을 했다고 하면은 이 아날로그 핀 같은 경우는 이 197이라는 값을 받아서 프로그램한테 전달을 해주는 역할을 하겠죠. 네, 이처럼 디지털 핀과 아날로그 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디지털 핀은 단순히 온, 오프만 가능하고 아날로그는 전류를 흘려보내주는 역할을 할 때는 전류의 세기를 조절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어떤 값을 받는 역할을 할 때는 센서로부터 값을 받아올 수도 있다 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어떤 게 디지털 핀이고 어떤 게 아날로그 핀이냐 하니 우선 디지털 핀 중에서는 이렇게 위쪽에 있는 0번부터 13번 핀까지 있는데요. 이 중에서 0번이랑 1번을 잘 사용하지 않으므로 제외를 하고 주로 2번부터 13번 핀을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디지털 핀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아날로그 핀은 무엇이 있나 하니 이렇게 저의 기준으로 아래쪽에 A5부터 A0이라고 써져 있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아날로그 핀입니다. 제가 그리고 아까 잠깐 멘션을 했었는데 공용 핀이 있다고 했죠. 공용 핀은 무엇이냐 하니 지금 2번부터 13번 중에서 앞에 물결 표시가 있는 이런 핀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뭐 12번, 10번, 9번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렇게 물결 표시가 있는 것 같은 경우는 우리가 프로그램에서 모드를 설정할 수가 있는데요. 모드를 설정하는 거는 이 핀을 디지털 핀으로 쓸지 아니면 아날로그 핀으로 쓸지 우리가 직접 정할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즉, 이 핀을 디지털로도 쓸 수 있고 아날로그로도 쓸 수 있다. 이런 뜻이겠죠. 즉, 필요에 따라서 여러분이 바꿔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아두이노의 기본적인 핀들과 이 핀들이 각각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아두이노와 관련된 헤더를 구성할 때 필요한 이 브레드보드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브레드보드는 이렇게 상자가 있는데요. 지금 이게 상자가 상당히 뜯기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찢어져도 괜찮으니 과감하게 뜯어주시면 됩니다. 네, 브레드보드를 이렇게 개봉을 하시게 되면은 뒤에 이렇게 양면 테이프가 부착되어 있는데요. 양면 테이프 뜯으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양면 테이프 뜯으시면은 이 브레드보드가 막 동강동강 나가지고 나중에 관리를 하기가 힘들어질 뿐더러 여기 끈끈이가 남아 있어서 상당히 관리를 하기가 힘들어지기 때문에 브레드보드는 이 상태로 그대로 냅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브레드보드에 대해서 본격적인 설명을 시작해 볼 텐데요. 브레드보드는 왜 브레드보드일까요? 브레드보드는 브레드가 빵이란 뜻이고 보드는 판이란 뜻인데 빵처럼 생긴 판이라고 해서 빵판이라고 한다라고는 하는데 사실상 감이 잘 안 오죠. 이게 뭐라고 빵이라고 하는 건지. 실제로 이 브레드보드의 예전식 한국 이름은 빵판이라고 부르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브레드보드 도대체 뭐 하는 걸까요? 이렇게 보면은 전선을 이렇게 꽂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전선을 이렇게 꽂으면 뭐가 어떻게 되는 걸까요? 바로 전선과 전선 사이를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잠깐만요. 마카가 말을 안 듣네요. 지금 이 브레드보드의 뒷면을 보시면은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거 똑같이 이거 뒤에 있는 거 떼시면 골치 아픕니다. 이거 뒤에 있는 것은 앞으로 계속 떼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거 나중에 쓰는 사람도 써야 하고 뭐 나중에 쓰는 사람도 쓸 뿐더러 이거를 떼면은 아직 끈끈이가 남아있기 때문에 되게 이게 관리하기 어려울 거예요. 이거는 아마 5년 내 키트라 가지고 그냥 끈끈이가 알아서 다 마르고 떨어진 것 같아요. 브레드보드 뒷면에 보면은 지금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죠. 지금 이거를 똑같은 구조인데 이거를 비교를 해보자면은 이 플러스하고 마이너스가 써져 있는 이 빨간색 줄과 파란색 줄을 제외를 하고는 이렇게 한 줄이 연결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한 줄이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전선을 네, 지금 이렇게 제 세 번째 줄에 이렇게 한 줄로 쭉 연결을 했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두 전선은 연결되어 전선입니다. 즉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 이 두 개의 전선은 연결된 전선이라는 뜻인데요. 이처럼 LED를 전선에 연결할 때도 이렇게 전선을 꽂고 그 열과 같은 줄에 있는 곳에 이렇게 LED를 꽂아서 연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우선 이 가운데 부분 같은 경우는 한 줄이 하나의 전선처럼 쭉 연결되어 있고요. 만약 한 줄에 여러 개를 연결한다면 굳이 전기 회로처럼 따진다면 병렬 연결로 되겠죠. 이거 같은 경우는 좀 감이 안 오실 수도 있는데 아두이노를 많이 하다 보면은 감이 오실 겁니다.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이 가장자리에 있는 두 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 가장자리에 있는 두 줄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브레드보드에 있는 정중앙을 기준으로 이렇게 쭉 나눠져 있는데요. 제 생각에는 이거 같은 경우는 기준이 조금 다른 것 같네요. 이거 같은 경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쭉 하나로 연결된 것 같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확실히 구분선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반반 잘라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연결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연결이 되었다고 가정을 하고 있을 텐데요. 이렇게 쭉 연결이 된 거는 어디다 쓰냐고 하니, 제가 아까 그라운드 핀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렸었죠. 그라운드 핀 같은 경우는 하나의 하드웨어를 연결할 때 무조건 하나씩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러면은 어떻게 쓸 수가 있냐? 그라운드 핀에 이렇게 전선을 연결을 하고, 편의상 그냥 다른 전선으로 연결할게요. 연결된 거라고 칩시다. 네, 그렇게 그냥 알아주세요. 이거를 다시 이렇게 마이너스에 연결을 하게 되면은 어떤 효과가 일어나냐 하면은, 이게 병렬 연결이 되기 때문에 여기 모든 이 구멍들이 다 이 전선에 연결이 된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구멍에 꽂은 전선들이 다 그라운드하고 연결된 것으로 간주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전선을 이렇게 꽂아도 그라운드도 연결이 되고요. 이렇게 꽂아도 그라운드도 연결이 됩니다. 이 마이너스하고 플러스는 그냥 뭐 우리가 회로를 만들 때 조금 용이하게 만들도록 써져 있는 거고, 사실 여기 마이너스에다가 플러스를 꽂아도 상관은 없는데, 마이너스에다가 플러스를 꽂으면 아무래도 이 표시 때문에 헷갈리겠죠. 그래서 웬만하면은 마이너스에는 그라운드를 향하는 핀을 꽂아주시고, 플러스 같은 경우는 뭘 꽂냐면은 5V라든지 3.3V 전원 핀을 여기다 꽂은 다음에 이 전선을 여기다 연결해서 여기 모든 구멍에다가 전기를 공급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5V는 나온 전선을 여기 플러스에 연결한 다음에 이쪽 라인에 쭉 이렇게 두 개를 연결하면은 병렬 연결이기 때문에 두 개 모두 5V의 전압이 흐르게 되겠죠. 네, 이렇게 브레드보드는 전선을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고요. 브레드보드의 각 부분별로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봤습니다. 이 구조를 잘 한번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여러분은 뜯으시면 골치 아픕니다. 지금까지 이론 설명을 듣느라고 많이 지겨우셨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실제로 LED를 켜는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이 전선 케이블 타이 같은 경우는 어떻게 푸냐 하면은, 이게 케이블 타이가 약하기 때문에 조금만 힘을 주면 손으로 충분히 풀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으로 그냥 손으로 그냥 이렇게 풀면 되긴 하는데 안 풀리네요. 아, 죄송합니다. 네, 그냥 자릅시다. 그러면은 가위를 가져다가 그냥 잘라주시면 될 것 같은데, 문제는 이 케이블 타이를 잘랐을 때 이거를 보관을 어떻게 하냐인데, 이거 보관은 뭐 여러분들이 알아서 잘 해주세요. 잃어버리지만 않게 해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가위를 넣어서 케이블 타이를 쭉 잘라주세요. 생각보다 쉽게 잘리진 않네요. 네, 이렇게 잘라줬으면은 전선이 있을 텐데요. 이 전선은 여러분들이 잘 보관을 해주셔야 합니다. 이 전선 지금 보면 되게 많죠. 이게 여기저기 넓어져 있으면은 보관하기 아니, 되게 찾기가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잘 보관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그럼 이제 회로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선 우리는 LED를 온, 오프 하는 프로그램을 만들 거기 때문에 단순히 온, 오프만 하면 되도록 디지털 핀에 한번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가장 흔한 핀인 13번 핀에 이렇게 연결을 해주고요. 13번 핀에 연결을 해줬으면은 이 13번 핀에 있는 거를 브레드보드에 아무데나 연결을 해주세요. 이렇게 잘 안 들어가는 곳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때 그냥 조금 힘을 주거나 아니면 옆에 있는 핀에다 연결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LED가 지금 4가지 색깔이 있죠. 뭐 여러분이 원하는 색을 하나를 가져오시면 되는데요. 잠깐 여기서 LED에 대한 설명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LED 보면은 이렇게 긴 다리와 좀 짧은 다리가 있는데요. LED의 구조 같은 경우는 네, 이렇게 생겼죠? 좀 이상하네요. 그냥 봐주세요. LED의 구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겼고, 하나의 다리가 쭉 긴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긴 쪽이 플러스, 그리고 짧은 쪽이 마이너스입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이 두 개를 잘 비교를 해보면은 지금 이쪽이 조금 더 길죠? 이쪽이. 그러면은 이 긴 쪽을 플러스, 즉 전기가 이렇게 나오는 쪽으로 연결을 해주면 되는데요.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전류가 13번 핀에서 이렇게 쭉 나와서 여기로 가기 때문에 이 노란색 선과 같은 줄에 이렇게 긴 다리를 연결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플러스가 있었으니까 마이너스가 있어야겠죠? 마이너스는 짧은 다리라고 했는데 아까 긴 다리를 이쪽에 연결했고 짧은 다리는 바로 옆에 칸에 연결했기 때문에 바로 옆에 줄에 이렇게 전선을 하나 더 꽂아주고 이 전선을 어디로 연결해주냐 하니 이쪽과 똑같은 쪽에 있는 이 그라운드 핀으로 GND 핀으로 이렇게 꽂아주면은 우선 회로도는 완성입니다. 네, 이게 디지털 핀을 이용해서 LED를 켜는 방법이고요. 그럼 이제 아날로그 핀도 한번 해볼 텐데요. 아날로그 핀을 할 때는 어떻게 하냐? 우리는 A0 아날로그 0번 핀을 한번 사용해 볼 텐데요. A0에서 이렇게 쭉 전기가 나와서 다시 LED의 긴 쪽 다리로 들어가서 LED의 긴 쪽 다리로 들어가서 LED에 불을 켠 다음에 그 다음에 짧은 쪽 다리로 나와서 다시 그라운드로 들어가는 그런 회로를 한번 구성해 볼 텐데요. 이따가 제가 아두이노 프로그래밍을 할 때 같이 컴퓨터도 조금 더 잘 보이는 회로도를 준비해 드릴 테니 만약 지금 이 영상이 잘 안 보이신다 하면은 그 회로도를 보고 같이 따라해 주세요. 네, 이로써 우리가 LED를 켜는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한 회로도 구성은 끝났는데요. 이제 남은 작업은 바로 프로그래밍입니다. 이제 아두이노 프로그래밍을 직접 해볼 텐데요. 그러면은 지금부터 아두이노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그럼 이제 아두이노로 LED를 켜는 프로그램을 직접 만들어 볼 텐데요. 먼저 그 전에 제가 아두이노를 이용해서 아까 아두이노를 이용해서 구성한 회로도를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팅커캐드라는 사이트를 이용할 건데요. 이 팅커캐드라는 사이트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다시피 3D 모델링도 할 수 있고 이렇게 회로도를 작성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이트입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관심이 있으신다면 팅커캐드 한번 가입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미리 회로도를 작성을 해놨는데요. 제가 작성한 회로도를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디지털 핀을 이용한 LED를 켜고 켜기 위한 회로 같은 경우는 13번 핀에서 출발해서 LED를 연결한 다음에 마이너스에서 다시 그라운드로 들어가는 그런 회로도를 구성하였고요. 아두이노의 아날로그 핀을 사용하는 회로 같은 경우에는 아날로그 0번 A0에서 쭉 가서 LED 양극으로 들어간 다음에 마이너스에서 나와서 다시 그라운드로 들어가는 이런 회로도를 구성하였습니다. 네, 그럼 이제 아두이노 프로그래밍을 하기 전에 우선 먼저 필요한 프로그래밍을 다운로드 받아야 되는데요. 네이버라든지 구글 검색창에 아두이노 IDE를 검색해 보시면은 아마 맨 처음에 이런 사이트가 뜰 겁니다. 이 사이트에 들어가 주시고요. 여기 제일 처음에 보이는 다운로드스 항목에 윈도우 앱스를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저스트 다운로드를 눌러주세요. 저스트 다운로드를 누르셨다면 이렇게 마이크로소프트 컴이라는 웹페이지가 뜨면서 아두이노 아이디 개발자 도구 이런 게 뜰 텐데요. 그러면은 받기를 눌러주시고 마이크로소프트 스토어를 열어주세요. 마이크로소프트 스토어가 이렇게 열릴 텐데요. 그럼 마이크로소프트 앱스토어가 열렸다면은 여러분들도 다운로드를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럼 여러분들은 다운로드가 진행될 때까지 잠시 기다려 주세요. 네, 저는 미리 다운로드가 됐기 때문에 이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아두이노 아이디를 이렇게 실행해보면은 이런 창이 뜰 텐데요. 우선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거는 파란색하고 짙은 녹색으로 이루어진 보이드 셋업과 그 다음에 보이드 루프 이 부분인데요. 보이드 셋업과 보이드 루프 코드에 대해서 잠깐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이드 셋업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이 시작됐을 때 몇 가지 설정을 하는 파일인데요. 예를 들어서 아까 배웠던
디지털 12번 핀은 아날로그로도 쓸 수 있는데 그때 핀 모드 설정을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때 디지털 12번 핀 모드를 설정한다거나 이렇게 한번 설정하고 바뀌지 않는 것들을 설정할 때 이 보이드 셋업에서 실행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보이드 셋업은 프로그램이 최초 실행됐을 때 단 한 번만 실행을 하고 보이드 셋업 부분의 실행이 끝난 다음에는 보이드 루프 부분이 이어지는데요. 보이드 루프 부분에서는 프로그램이 계속해서 반복할 코드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LED를 켜는 코드를 원하신다면은 제가 교재에 있는 것처럼 코드를 계속 작성해 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반복을 종료해야 된다거나 하면은 브레이크 문을 통해서 반복을 종료를 할 수도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네. 네, 그럼 이제 드디어 아두이노로 LED를 켜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우선 교재 58페이지에 보면은 LED를 켜는 소스 코드가 있습니다. 네, 여기 있는 소스 코드를 똑같이 따라 입력해 주세요. 우선은 핀 번호라든지 바꿔야 할 설정이 있지만 우선 똑같이 따라 입력해 주세요. 보이드 셋업 부분에서는 핀 모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8번 핀을 즉 디지털 8번 핀을 아웃풋 핀으로 정하다 즉 전류를 내보내주는 핀으로 정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까 방금 LED를 13번에 연결했죠. 그럼 8번이 아니라 우리가 연결한 번호인 13번을 아웃풋으로 정해주어야겠죠. 그 다음에 보이드 루프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은 디지털 라이트 8번 하이, 그 다음에 디지털 라이트 8번 로우, 딜레이 1000 이런 명령어들이 있는데요.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슬래시 두 개가 있는 거는 주석이니까 지워주시고요. 디지털 라이트 같은 경우는 디지털 핀을 다루는 건데요. 아까 8번 핀은 디지털 핀이라고 했으니 디지털 라이트를 사용하여 다룰 수 있습니다. 디지털 라이트 한 다음에 핀 번호를 입력해 주고요. 그 다음에 하이를 입력하면은 이 핀에 전류가 흐르게 되면서 여기에 연결된 하드웨어가 작동을 하게 되고요. 로우를 입력하게 되면은 여기 있는 전류가 더 이상 흐르지 않게 되면서 하드웨어가 작동을 멈추겠죠. 그런데 여기 제가 아까 첫 번째를 핀 번호, 두 번째를 켤지 끌지에 따라 하이와 로우를 입력한다고 했는데요. 우리가 지금 다룰 핀은 아까 LED를 연결했던 13번 핀이기에 이거 역시 13번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딜레이 1000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거는 그냥 1000이라는 시간만큼 기다리라는 건데요. 1000이라고 해서 뭐 1000초를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때 1000은 1초만큼 기다리라 라는 것입니다. 방금 명령어가 이제 LED를 켜는 명령어였다면은 이제 LED를 끄는 명령어를 해볼 텐데요. 똑같이 디지털 핀을 다룰 거기 때문에 디지털 라이트 명령어를 써주고요. 똑같이 13번 핀을 설정할 거기 때문에 13번을 써주고 이번에는 킬 게 아니라 끌 거기 때문에 로우를 이렇게 써주시면은 여기 프로그램이 여기까지 왔을 때 LED가 꺼지겠죠. 그 다음에 다시 1000초를 기다리는 이런 프로그램을 작성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참고로 뒤에 세미콜론을 찍어주는 거는 시언어 문법에서 문장이 끝날 때마다 찍어주는 거니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 코드가 결과적으로 하는 일은 뭘까요? 네, 먼저 핀 모드를 13번 아웃풋으로 설정한다는 거네요. 건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아두이노 내부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 눈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보이드 루프에서 디지털 라이트 13번 하이 이 부분에서 13번 핀에 전기를 흘려 보내주면서 13번 핀에 연결된 LED를 켜고요. 1초를 기다린 다음에 다시 디지털 라이트 13번 핀에다 흐르는 전류를 끊어주면서 LED를 끄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1000초를 기다리겠죠. 결과적으로 정리해보자면은 이 프로그램은 LED를 1초 간격으로 껐다 켰다를 반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네. 제가 이렇게 LED를
디지털 핀으로 연결하는 방법을 알려드렸는데요. 그러면은 이제 이거를 직접 아두이노 보드에 연결을 해봅시다. 네, 우선 아두이노 보드에 하고 제가 아까 필요하다고 했던 검정색 케이블이 필요한데요. 검정색 케이블을 중에서 아두이노 보드와 맞는 부분을 연결해 주시고 그 다음에 USB가 있는 부분을 컴퓨터 USB에 연결을 해주세요. 네, 이렇게 보드를 연결하셨다면은 아두이노에 초록색 불과 주황색 불이 들어올 텐데요. 그렇다면 정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업로드를 눌러보면은 이렇게 저장을 하고 뜰 텐데요. 여러분이 원하는 이름으로 여러분이 원하는 데다가 저장을 해주시면은 스케치를 컴파일하는 중이라는 게 뜨면서 이렇게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바로 실행을 하면은 오류가 나죠. 바로 이거는 포트가 연결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보드 아두이노 다음에 포트를 해서 시리얼 포트 컴5를 이렇게 설정을 해주세요. 다시 보여드릴게요. 툴에 가셔서 보드 아두이노 우노 밑에 포트를 눌러주시고요. 시리얼 포트 밑에 나오는 것을 하나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스케치를 업로드 해주시면은 정상으로 업로드 됩니다. 자, 이때 우리가 아까 구성해 놓은 회로에다가 연결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우리가 방금 구성해 놓은 회로에다가 연결을 해주시면은 LED가 1초 간격으로 잘 껐다 꺼졌다 켜졌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이번에는 아날로그 핀으로 LED를 켜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방금 아까 회로를 실행했을 때 때는 LED 두 개 중에 하나만 깜빡거리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그 남은 하나를 깜빡거리게 해볼 건데요. 정확히 말해서 깜빡거리게 한다기보다는 여러분이 원하는 밝기로 한번 켜보는 것을 해볼 겁니다. 네. 아까 디지털 핀 같은 경우는 디지털 라이트라는 것으로 다룰 수가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디지털 라이트가 아니라 아날로그 라이트라는 명령어를 사용해서 아날로그 핀을 한번 다뤄볼 예정입니다. 네, 지금 이렇게 제가 입력한 주황색으로 된 아날로그 라이트라는 것이 아날로그 핀을 제어하는 명령어다, 즉 함수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네, 아날로그 라이트도 디지털 라이트하고 마찬가지로 먼저 첫 번째는 핀 번호를 입력해 주면 됩니다. 우리가 방금 LED를 연결했던 거는 A0번 핀이므로 A0을 입력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전류의 세기를 나타내는 숫자를 입력해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전류의 세기는 얼마부터 얼마까지를 표현할 수 있냐고 하니 0으로 입력하면은 가장 약한 전류, 즉 전류가 흐르지 않는 상태로 LED가 꺼지게 되고 255로 입력하면은 가장 전류가 세게 흐르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저는 255로 해서 가장 전류를 세게 흐르게 한 다음에 13번 핀에 연결한 LED가 꺼짐과 동시에 A0번에 연결된 LED를 밝기를 낮춰서 한 80 정도로 정해 보겠습니다. 네, 그러고 한번 실행을 해볼 텐데요. 네, 지금과 같이 이렇게 세미콜론을 붙이지 않아서 발생하는 오류네요. 네, 이렇게 실행을 해보면은 LED가 깜빡이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깜빡일 때 완전히 꺼지는 게 아니라 전류가 80만큼 나가기 때문에 조금만 꺼지는 거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사실상 노란색 LED를 연결할 때 하면은 보기에는 꺼졌다 켜졌다 하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그럼 노란색 말고 빨간색을 연결해 보게 되면은 빨간색을 연결해도 뭐 마찬가지네요. 그러면은 이번에는 80이 아니라 조금 더 구별이 잘 되게 80보다는 조금 높은 150을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도 수치를 맞춰가면서 원하는 값을 찾아주시면 됩니다. 150으로 맞추면 또 변화가 없네요. 그러면 이번엔 110로 맞춰볼까요?
115도 맞추면 깜빡거리고요. 120, 30. 제 생각에는 이 LED가 이렇게 전류의 세기의 정도에 그렇게 민감하지가 않나 봅니다. 특정 수치를 넣으면은 일정 수치 이상을 넣으면은 켜지고 일정 수치 미만을 넣으면은 그냥 꺼지는 LED 같네요. 안타깝게도 이렇게 밝기 조절은 하지 못했지만 이렇게 아날로그 핀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알아봤어요. 그러면은 지금부터 제가 이거를 제대로 했다면은 아두이노에서는 어떻게 작동을 하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1초마다 LED가 깜빡거리는데요. 이렇게 빨간색 LED 같은 경우는 지금 아두이노의 아날로그 핀에 연결된 것이고, 파란색 LED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핀에 연결된 LED임을 참고해주세요. 네, 이렇게 해서 아두이노 LED를 켜는 것을 한번 해봤는데요. 지금 보시다시피 LED를 하나 켜는데 굉장히 많은 이동을 했죠. 앞으로는 이런 이동을 더 이상 안 해도 되니 걱정 마시고 이제부터 즐거운 실습만 남았습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아두이노를 열심히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한 아두이노가 얼마나 재밌는지 한번 재미를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칠 텐데요. 여러분이 LED를 사용해서 다양한 작품을 한번 만들어 보시고 그것을 과제함에 올려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